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단일화를 열망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두 세력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양쪽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간발의 차이로 결정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결선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때마침 제가 3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4개월 만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독설을 퍼붓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미 유권자 단일화는 깨졌다. 양측이 하도 치고받으니까 전국에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를 따르는 지지층이 산술적으로 그대로 합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 부분 이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독설처럼 퍼붓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단일화 작업은 협상은 오늘 다시 진행이 됩니다. 현재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유선전화 10%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오세훈 측의 주장이고, 안 된다, 100% 무선전화로 하자는 것이 안철수 측의 입장입니다. 대개 유선전화는 60대 이상이라든가 또는 보수층 이런 사람들의 응답률이 더 높고, 무선전화는 젊은 층 그리고 중도층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높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을 하고 있는 안철수 측에서는 100% 무선전화로 하자, 간발의 차이로 결정이 될 것인데 10% 유선전화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전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 안철수 측의 주장이고, 적합도가 높은 후보가 누구냐, 이것이 오세훈 측의 주장인데,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두 개를 다 섞을 수 있다라는 이런 선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19일 발표한다라는 대국민 약속은 1차로 깨졌습니다. 19일 내일은 후보 등록일입니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정하자라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 협상이 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이 1차적으로 깨지고, 2차적으로는 일단 양측이 다 개별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29일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한다 라는 연장전을 통해서 마무리한다라는 어떤 스케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에서 서로에 대한 이 반문 세력 내부의 총질,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자제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심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점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방심의 함정은 왜 생기느냐.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세 사람의 3자 대결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오세훈 35.6, 박영선 33.3,
안철수 25.1. 오세훈 후보 측이 상당 부분 이 결과에 고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문 진영 전체는 특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론이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정권 유지가 우선이냐 라는 갤럽 조사에서 48대 40으로 정권 교체론이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명기한 대로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에 가깝게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궤도 이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토론도 못하는 후보라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토론도 못하는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는 박영선이에게 깨진다.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내가 말싸움은 잘 하지 못하지만 말은 그래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화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일종의 이적행위다라고 김정인 위원장을 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든 초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안철수,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 티격태격이 상당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인 위원장이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라고 안철수 후보 측에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는 죽더라도 앉아서 죽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안철수의 당시의 결기가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하는 선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때 바른미래당의 공천 때 당대표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 라면서 상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에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인의 이름이 나의 부인 이름과 같은 김미경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인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부인들까지 끌어들여서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자, 다시 이해찬의 독설. 이해찬의 독설은 우파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곳이지만 이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부 총질, 반문 세력 내의 총질이 계속이 되면 양자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초반에는 양쪽이 팽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래통합당의 방심, 잡탕공천,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이 대참패를 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역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7, 8% 정도 높아지게 되고 이 투표율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는 막대한 호남 세력, 호남 유권자들, 이들이 현재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4월 9일 서울시장 선거 때 똘똘 뭉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파의 지뢰, 폭탄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